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러시아 전쟁 끝, 이게 속보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 러시아 전쟁이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이제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세배가 상승할 것은 무엇인지,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거와 함께 왜 5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지, 진짜 대박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푸틴이 5월 9일 전으로는 종전선언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전세 뒤바뀌나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쟁을 끝내려는 목표라고 하는 게 사실상에 이게 왜 종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언론상의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러시아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원래 생각대로라고 하면 푸틴 같은 경우도 뭐 며칠 내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시가 프라우드 뭐 얘기하면서 5월 9일까지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나왔다. 그래서 5월 9일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와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러시아의 주요 국경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매해 5월 9일에 수도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진행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5월 9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5월 9일 이전에는 이제 종전을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언론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 분명히 반사익을 받는 종목들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속적인 그 금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분명히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이후에도 분명히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뭐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건물, 이런 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쟁, 이게 웃긴 게 뭐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역전쟁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전쟁도 그랬고, 이런 이 힘겨루기 할 때는 거기서 새우등 터진다고 하면서 이 반사이익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회복을 하는 이 관계, 회복기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 회복하는 그 관계에서는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보통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지금까지 증시가 어땠습니까? 자, 증시가 이 러시아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증시에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증시에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게 뭐예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아니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재료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뭐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러시아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속적으로 증시를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악재죠. 러시아발 리스크라는 악재를 가지고 증시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도 어땠습니까? 이 뭐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 됐든 다우지수가 됐든 큰 폭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뭐 할 수 있다? 국내 증시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야 될 것들은 뭐냐고 하면, 사야 되는 종목들은 무엇이냐?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 지속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으며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라 뭐다? 시장의 하락과 함께 과대 낙폭을 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뭐할 확률이 높다? 원래 자리로 찾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종목, 첫 번째는 뭐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이 지속적인 장기적인 하락을 크게 만들어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관심있게 봐야 된다. 여기서 플러스로 최저가, 신저가 달성했다 하면 이거는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 이제 4월이 다 돼갑니다. 4월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뭐다? 주가는 작업을 통해서 상승한다. 주가는 작업을 통한 상승. 어쨌든 누군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종목들, 앞으로 이제 4월, 5월, 6월이 지나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불안감 때문에 이 하락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감사보고서 지연에 따른, 꼭 지연이 아니라도 감사보고서가 이제 사실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불안정하다 보니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크게 하방으로 미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뭐다? 나중에 이게 플러스 또 신저가 달성한 종목 이런 게 뭐다? 나중에 감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많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연도 2022년도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악재가 있었다고요? 러시아발 악재가 있었죠. 여기 플러스 뭐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지면서 주가가 뭐다? 신저가 달성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났을 때 너무나도 큰 폭의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원래 자리까지는 이게 막 미친듯이 안 날아가도 원래 자리까지는 돌아갈 것이다. 원래 자리까지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발 전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대다수 종목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한 50%까지 하락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자리까지 돌아간다면 대충 갖다 때려도 70에서 100%는 올라가는, 그냥 먹는 자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 그래도 또 이슈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면 또 될 만한, 또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또 동시에 나오죠.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자, 바로 한알령 해제 분위기 이어질까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뭐 한다고요? 한국 드라마 10편에 대해서 심의를 대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알령, 지금 이제 한알령이 2017년도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던 한국 드라마 10편 정도가 중국 내 방영을 위해 방송규제 당국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한알령도 굉장한 악재였어요. 2017년도부터 17, 18, 19, 20, 21, 22 하면 6년 차입니다. 6년 동안 뭐 했다고요? 이 한알령이라는 악재 가지고 6년 동안 밀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한알령이라는 악재를 통해서 6년 동안 하방으로 밀렸던 종목이 뭐한다? 6년 동안 밀렸는데 여기다가 러시아 전쟁, 이제 전쟁도 끝나서 리스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감사보고서발 리스크도 사라지고, 한알령 해제까지 하면 얘는 그냥 플러스 오히려 세계의 호재를 갖다 터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알령 해제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게 그냥 중국에서만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당선이니까 윤석열이 뭐한다? 시진핑과 오늘 통화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한알령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나왔던 게 뭐다? 자, 윤석열과 당선이 실제로 25분간 통화했고요. 이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속보로 나왔죠. 속보로 나오면서 통화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자, 중국 대사를 통해 축전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늘 다시 한번 융단선에게 당수축하면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올해 뭐한다?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덧붙이면서 오늘 통화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이 뜻은 일단 똑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제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뭐한다?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 주석은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금 이 사실 친중 정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더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진핑이 더 뭐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 윤석열이 협력해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 우리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 이 공급망 관련되게 제일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아니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 공급망 같은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양쪽에서 뭘 보냈느냐 이 공급망 관련해가지고 러브콜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도 뭡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눈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악재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다? 이 시진핑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양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양국관계 발전 중요한 기반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여기서도 공급망 이야기 나오고 보건, 기후변화,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실질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뭐 했습니까? 실제로 이 시진핑과의 통화에서도 뭘 했다?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만약에 이 한알령 해제 이제 사실 윤석열이 당선인이 5월 며칠이었죠? 5월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5월부터 이제 대통령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타이밍이 뭐예요? 너무나도 잘 맞다는 거죠. 뭐가? 러시아가 이제 5월 9일 내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기 시작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지금 6년 동안 계속 밀렸던 게 뭡니까? 한알령 해가지고 이 한알령 악재를 통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그 증시 하락까지 때려맞아 신저가를 계속 찍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 그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알다시피 엔터 뭐 우리가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쪽이 사실 제일 크죠. 뭐 호텔 뭐 관광도 있긴 하지만 미디어 엔터가 좀 제일 크다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뭐 콘서트 재개, NFT 신사업 기대에 대해서 엔터주들 역시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엔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아센디오라는 종목이에요. 아센디오라는 종목이고요.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했다시피 2017년도죠. 한알령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러시아발 리스크로도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신저가를 기록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감사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상패에 대한 걱정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신저가를 찍은 자리에서 이 아센디오가 충분히 지금 왜 제가 3배는 간다 했냐면은
이제 원래 증시가 무너지기 전에 원래 자리, 증시가 무너지기 전에 원래 주가는 3천에서 놀았으니까 원래 자리까지만 올라가죠. 지금 뭡니까? 1,000원대에서 3,000원까지 3배는 올라가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얘가 지금 타이밍이 또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아센디오 같은 경우가 뭡니까? 보면은 4월 31일에 뭐가 됐다. 이 3자 배정 물량이 상장이 됐어요. 얼마? 약 150만 주입니다. 보면은 이 의무보호 예수 밑에 잘렸는데 보호 예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이 의무보호 예수 같은 경우도 아센디오 3자 배정을 검색해보면은 4월 29일에 끝나죠. 그래서 딱 4월 29일인데 얼마다? 약 150만 주에 대한 물량이 1,500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주워 담아도 한 150만 주보다는 평단가가 싼 겁니다. 싼 거고, 여기서부터 보통의 여기서부터 시세 분출을 하면 못해도 2배는 올리거든요. 그 자리가 보통 한 3,00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센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월 29일에 3자 배정 물량이 거래가 재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라든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이 모든 걸 때려 먹을 수 있는 게 아센디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아센디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